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수별 온누리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치매 환자들 많은데 이 치료제, 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효능은 얼마나 되는지 오늘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고요. 이 밖에도 진통제라든가 변비약, 소화제, 당뇨약, 고혈압약, 영양제, 또 노년기 약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약의 올바른 복용 방법이라든가 또 보관법, 또 유효기간 등 약과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수별 온누리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앞서서 이 치매 환자 주변에 참 많습니다. 네. 환자 발생률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자료에 따르면 네. 이제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10명 중 1명, 약 10%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10명 중 3명에서 4명이 나타날 정도로 이제 30에서 40% 정도의 유병률을 나타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치매 환자들이 그만큼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이제 이런 치매라는 것이 이제는 고혈압, 당뇨 이런 것과 같이 어떤 만성 질환처럼 이렇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질환이 됐다는 거죠. 80세, 그러니까 고령층일수록 빈도가 높다는 것은 나는 노화라고 퇴화, 봐야 되는 이런 거죠. 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치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논문에 따르면 네. 치매의 원인이 80가지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화나 퇴화, 그리고 유전적인 문제, 그다음에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80가지 이상이라는 거는 원인을 모른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치매 치료제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약이 없고 일단은 혈압, 당뇨처럼 치매도 사실 증상이기 때문에 네. 이제 치매의 증상 자체가 이제 좀 관리가 힘들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저희가 이제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치매라는 게 이제 초기에는 인지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죠. 이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게 있다.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 같다. 그다음에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것이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거 치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매 초기 증상인지는 알아보셔야 될 거고 아직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는 없습니다. 얘기죠. 원인은 지금까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치료제도 사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치료제는 없고 치매 증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기능 이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행동장애, 운동장애, 그 다음에 성격이나 심리적인 변화,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수면 질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 그 다음에 더 말기로 가면 선망이라든가 환각, 환시, 환청 이런 거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상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약을 쓰는 상황이지 명확하게 이제 치매 치료제를 그러니까 혈압이나 당뇨약은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 복용하면 그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치매는 사실 그게 뚜렷하게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약도 없고 네. 그렇게 치료가 그러니까 관리가 어렵다 보니 사실 네. 치매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치매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지만 정확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도 아직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네네. 지금 치매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치매도 사실 분류를 여러 가지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뭐 루이소체 치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은 치매 범주 안에 들어오고요. 치매도 똑같은 치매가 네네네. 아니라 또 여러. 그래서 뭐 전두축두엽 치매도 있고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치매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쓰이고 있는 약 자체는 동일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라는 것 자체의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뚜렷한 치료제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약은 ACE 이니비터라고 해서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 이니비터에 해당하는 약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 약을 쉽게 말씀드리면 초기에 이제 나타난 아까 기억력이 감퇴라 된다거나 이제 판단력이 흐려진다거나 이런 어떤 인지기능 장애가 왔을 때 우리 뇌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억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런 데 쓰이거든요. 근데 아세틸콜린이 치매 환자들은 좀 떨어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을 우리 뇌 속에서 오랫도록 머물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약이 현재 쓰이고 있는 치료제라고 불리는 그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치매 초기 증상이다라는 게 이제 판단이 되면 가장 먼저 쓰이는 약들이 뭐 아리셉트라고 알려진 도네페질 성분의 치료제, 그 다음에 뭐 갈란타민, 그 다음에 뭐 그 위에 메만틴이라는 또 다른 어떤 그 치매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그 약들을 쓰고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약 자체만으로 사실은 치료가 그러니까 치료가 아니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를 좀 늦춰줄 수 있는 거지 치매로 인한 전반적인 증상을 개선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만으로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 약으로 인한 또 부작용이 또 많은 약들을 쓰다 보니까 치매에 쓰이는 약들이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복용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소화 장애가 올 수가 있고 소변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화장실을 자주 간다거나 또 변비가 온다거나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실신을 한다거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신신경계 쪽으로 작용하다 보니 어떤 환각이라든가 환청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자기가 의도치 않은 어떤 심리적인 변화도 올 수 있는 게 약이 갖고 있는 어떤 부작용일 수 있어서 사실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이 약들밖에는 사실 현재 쓸 수 있는 약이 없다 보니 이 약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가 진행되면서 초기에는 인지장애만 나타나지만 중기 말기 쪽으로 갈수록 이제 행동장애라든가 그러니까 치매가 그럼 더 진화된다는 말씀이시죠? 진행을 악화된다는 하면서 얘기죠. 그러면서 정신장애 뭐 성격이 변한다거나 기분이 변한다거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행동이 폭력적으로 된다거나 성에 집착한다거나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정신과 약 뭐 조울증이라든가 뭐 공황장애 약을 씁니다. 어차피 증상이 비슷하니까 일단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증상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쓰는 거지 치료제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원주스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제 약
효능이라든가 약의 종류, 뭐 치료제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네. 완전 치료가 안 된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이 밖에도 약과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식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식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양리학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탈모약을 먹고 있는데, 네. 탈모약이랑 이제 같이 종합 비타민을 먹고, 루테인도 먹고, 네. 그다음에 또 네 종류 건강약을 먹는데, 네네네. 이걸 한 번에 다 먹거든요, 아침에.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가는 건지,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먹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일단 약 자체가 간에 무리가 되는 약들은 크게 없고요. 근데 일단은 약이라는 것 자체가 간에서 해독을 하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몇 시간 띄워 먹는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용을 해야 될 약과 안 해도 되는 약을 구별해서 가능하면 약을 줄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탈모약은 근데 이게 계속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탈모약 처방받아서 복용하시고 있나요? 예, 처방받아가지고 2달에 한 번씩 가서 처방받는데. 예. 요거는 사실 지금은 결혼하셨나요? 예, 40 중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 약에 대한 부작용은 좀 알고 계실 거고요. 부작용 별다른 건 말씀 안 해주셨는데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이제 것 같아요. 그 가임기 남자라던가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몇 개월을 띄우셔야 되고.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정액이 감소된다거나 성기능이 좀 떨어진다거나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요 약은 사실 복용을 하면은 효과를 보시는데 또 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 복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약을 드시면서 효과가 있다면 계속 복용하시는 게 맞고, 근데 이제 굳이 안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다른 치료법을 또 찾아보시는 거고 하는 실제 거고요. 효과를 좀 보고 계신가요? 약을 드시면서? 예, 예전에 몇 달 전에 문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약을 복용을 하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초창기 때 약을 먹었을 때 머리가 왕창 빠지더라고요, 머리털이. 근데 그 다음 한 2달 정도 되니까 다시 이렇게 수북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머리털이. 그래서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복용을 계속 하고 있는데 금전적인 문제도 사실 있긴 있지만. 네, 맞습니다. 이게 보험이 잘 안 되죠. 네. 네네. 예.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거는 우선 탈모약이랑
건강식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거 뭐 같이 드시면서 뭐 그 간에 크게 문제될 약들은 없는데 지금 굳이 뭐 드시지 않아도 되는 약들이 있으면 루테인이라는 것도 사실 지금 40대 초반에 굳이 드셔야 될 약인지는 사실 그렇거든요. 아, 눈이 좀 침침해지는. 그것이 이제 루테인은 사실은 황반변성이라고 해서 노인성 안 질환의 예방을 목적으로 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요거를 드시면서 뭐 그 침침함이 덜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건강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에 무리가 될 거가 걱정이 된다면 약을 줄이시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치매약을 먹지는 않아요. 네. 예, 먹지는 않는데, 운전하다가, 이게 가는데, 한참 동안 여기가 어디지? 막 그런 거, 또 잊어먹는 그 기간이, 이게 짧았었는데 이렇게 좀 길어요, 이게. 네. 이거 치매약 먹어야 되나요? 그거는 정확한 진단은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예, 일단 뭐 지금 연세가 뭐 60세 안 되시잖아요. 예. 네. 일단 뭐 치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지 어떤 병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그 이 치매와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비타민 B가 결핍된다거나, 아니 뭐 뇌에 뭐 뇌척수액이 증가, 그러니까 뭐 물이 찬다고 얘기도 하는데 뇌척수액이 좀 늘어나면서 수두증이라는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도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울증, 뭐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진단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불편함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진단이나 검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약에 대한 어떤 처방을 받는 거라든가 복용해야 되는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이제 비염이 많거든요. 비염이. 비염은 이렇게 뭐 코까지 물이 차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다며요, 그게? 그게 이제 비염이 코가 차는 경우도 있고, 코가 차다 보니까 뭐 축농증으로 변하기도 하고,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코 안에 이제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코를 세척한다거나 하는 거를 예방으로 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환절기 때마다 그러는 알러지성, 계절성 비염이 있으면 그 시기가 돼서 한두 달 정도 약을 처방해서 복용하시면서 그거를 관리해 나가는 거지. 비염도 사실은 약으로 치료된다고 보기는 사실 쉽지 않은 질환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아까 금방 물이 차면은 그런 현상이 깜빡깜빡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아까 수두증 같은 경우는 뭐 보행장애도 올 수 있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지금 치매 증상으로 인한 건지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만 치료하면 개선이 충분히 가능한 증상인지를 뭐 신경과라든가 종합병원에서 검사나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상 증상에 진단 받고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거기에 맞게 해주시겠죠. 처방 안 받고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건. 일단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원주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양리학 상담하고 있습니다. 약과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이 먹으면 사실 많은 분들이 깜빡깜빡 한다 그러거든요. 네, 이제 제 친구들도 그렇고. 네.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걸 치매로 봐야 되는지, 초기 그 치매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좀 치매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정확한 거는 사실 신경과라든가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맞고요. 네. 뭐 인지기능 검사라고 해서 거기에서 특별하게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점수에 따라서 이게 초기인지 중기인지 뭐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네. 그래서 사실 초반에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은 검사를 받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초기에 관리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치료제는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 약을 복용하시면서 조금 더 천천히 가게끔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 치매라는 것에서 말씀드리는 것 이유는 사실은 치매 아까 말씀드린 치료제도 없고 사실 예방할 방법도 사실 뚜렷하진 않고 원인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르신들도 예방. 그렇고 이제 자제분들도 부모님이 이제 치매에 걸리실까봐 거기에 좋다는 거를 자꾸 이제 뭔가를 찾아내려고 뭐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이렇게 살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없다. 치료제가 없으니까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따르면 지금 많이 그래도 대두됐던 게 토코페롤, 비타민 B, 그다음에 항염증약 아스피린 같은 거요. 그다음에 은행잎 제제, 그다음에 오메가3, 뭐 DHA, EPA처럼 뭐 뇌에 좋다는 어린이들 뭐 뇌에 좋다고 해서 썼던 오메가3들이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예방 목적으로 쓰려고 했지만 임상 결과에는 사실은 그렇게 뚜렷한 효과는 없었다. 건강식품도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방법을 사실 뭐 운동을 한다거나 뇌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뭐 명상이라든가 운동을 한다거나 뭐 다른 어떤 놀이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예방을 하는 것이 차라리 이렇게 비싼 돈을 들이면서 불확실한 것을 찾아보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치매가 두려운 질환이긴 하지만 그것을 관리를 위해서는 노력을 필요하신 거고, 대신에 그 노력을 다른 데 이렇게 뭔가를 이제 사서 뭔가 건강식품이라든가 뭐 좋다더라라고 하는 거를 굳이 찾아 헤매진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치매도 이제 뇌의 이상 증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뇌를 10%도 못 쓰고 죽는다고 하는데 뇌에 어떤 이상 증상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증상이 오는 걸까요? 일단은 뇌 어디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뭐 뇌가 위축이 된다. 그러니까 대뇌 쪽에서 이제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또는 뭐 뇌 안에 염증성 단백질인 뭐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서 우리 뇌 신경에서 전달되는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되다 보니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난다.
라는 어떤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뇌를 너무 많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네. 그거로 인해서 뇌세포가 죽어간다. 아. 그래서 사실 뇌를 안정화시키는 약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수면제, 잠을 재우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뇌를 좀 쉬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쓴 사람이 그건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 근데,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는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뭐 손가락을 많이 움직인다든가 머리를 네네네. 많이 뭐 쓰는 것이 좋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그럼 실제 좀 효과가 있는 그것도 건가요? 사실은 명확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나온 근거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럼 예방약도 없고. 네. 그럼 관계자들께서는 치매 뭐 의사라든가 약사들께서는 그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적당한 운동, 그다음에 삶에 대한 만족도,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뇌에서 사실 관리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를 더 많이 써야 되고 뇌로 인한 산화성 스트레스가 뇌세포에 문제를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는 적당한 운동을 하고 적당한 체중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뇌에 안 좋은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올 수 있는 걸 또 예방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죠. 네. 그럼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이 치매 치료를 좀 진단을 좀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깜빡깜빡 잊는다. 깜빡깜빡. 뭐 가스레인지를 켜놨는데 켜놨는지 안 켜놨는지 잊어먹는다거나 뭐 손에 들고 핸드폰을 찾는다거나. 근데 그런 증상들은 좀 그런 이제 그런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이게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정도가 좀 치매인 건지는 경우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 기능 그 검사하는 게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아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보건소나 이런 데서도 치매 어르신들 관리도 해주시고 예방도 좀.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내시는 게 좋으니까. 예. 예. 그럼 뇌 사진을 찍는다 것도 신경과에 있을 가서. 수 있고, 예. 정확한 뭐 진단 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종합적으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그 검사도 뭐 주기별로 좀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마 검사를 받으시면 거기에 따라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담당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왜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받듯이 사실은 뇌 사진이라든가 아까 뭐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진짜 치매 초기다라고 돼 있으면 사실은 이것이 개선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좀 늦춰질 수도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받는다면 약을 복용하고 그에 따른 어떤 보조적인 증상을 그러니까 운동한다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좀 덜 가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 정도면 본인 스스로가 케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기나 말기로 갈수록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치매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연세가 많을수록 빈도가 높다는 것은 일단 노화 그게 이제 가장 클 수도 가장 있습니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수별 온누리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